자, 보자. 자, 색칠하기 이어서 정리수 마지막입니다. 이것도 기억이 나실 거예요.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이라는 부분인데, 자, 지불 방법과 돈을 지불하겠다라는 얘기야.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가 만약에 100원짜리가 4개가 있어. 500원짜리가 한 개가 있어. 1000원짜리가 2장이 있어. 자, 이렇게 있을 때에 내가 먼저 지불 방법, 이것으로 낼 수 있는 지불 방법의 가지수를 구하고 싶어. 자, 일단 1000원짜리가 2장 있는데 1000원짜리로 낼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야? 얘들아? 응? 몇 가지? 1000원짜리를 낼 수 있는 가지수 몇 가지야? 무조건 내야 돼? 돈을 낼 때? 안 내도 되잖아. 1000원짜리 3가지가 됩니다. 알겠어? 3가지야. 그럼 500원짜리 한 개를 낼 수 있는 가지수 몇 가지야? 한 개에서 2가지를 할 수 있겠죠. 안 내도 되고 한 개 내도 되고 2가지입니다. 100원짜리는 몇 가지야? 5가지가 되겠지. 그래서 지불하는 방법은 30가지예요. 어떻게 내든지 간에 다른 방법이 되는 거야. 그치? 근데 이런 경우는 내는 돈이 중복이 안 되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1000원을 내고 싶으면 1000원짜리 한 장을 낼 수밖에 없어. 500원짜리로 안 된다는 얘기야. 500원을 내고 싶으면 500원짜리 하나를 낼 수밖에 없어. 다른 거로 안 돼. 대체가 안 돼. 그런데 만약에 문제가 1000원짜리가 2장이 있고, 자, 500원짜리가 3개가 있다고 할까? 2개여도 되는데 3개라고 하자. 100원짜리, 덜 풀었다. sorry. 자, 그럼 30가지가 되는데, 일단 낼 수 있는 모든 가지수는 30가지야. 근데 여기는 뭐가 들어있냐면, 자, 이 3가지가 1000원짜리 안 내는 거 포함하고 있지. 500원짜리 안 내는 거 포함하고 있고, 100원짜리 안 내는 거 포함하고 있지. 그럼 셋 다 안 내버리는 경우도 있겠지, 여기는. 셋 다 안 내버리면 빵원이지. 근데 지불이라고 했잖아. 내야 돼. 내야 되기 때문에 셋 다 안 내는 경우는 안 돼.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마지막에 하나를 빼줘야 돼. 29가지야. 뭔 말인지 알겠어? 셋 다 안 내는 경우는 안 된다고. 자, 그렇다면 이 경우를 볼까? 이것도 지불하는 방법의 수는 똑같아. 푸는 방법이. 자, 1000원짜리 2장이 있으니까 3가지로 낼 수 있고, 500원짜리 3개가 있으니까 4가지로 낼 수 있고, 100원짜리 한 4개가 있으니까 5가지로 낼 수 있단 말이야. 빼기 2를 하는 거야. 마지막은 빵원을 내면 안 되니까. 근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금액적인 부분에서는 문제가 돼. 위에서 금액적인 부분은 낼 때마다 다른 금액이 돼버리기 때문에 답이 똑같아. 29가지야. 내는 방법과 금액이 똑같아. 근데 아래에서는 문제가 생겨. 뭐가 생기냐면 나 1000원을 내고 싶어. 어떻게 내야 돼? 1000원짜리 한 장을 내든지 500원짜리 2개를 내든지 이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1500원 내고 싶어. 500원짜리 3개를 내든지 1000원짜리 하나고 500원짜리 하나를 내도 되잖아. 근데 중복이 생겨버리는 거야. 내는 방법들은 달라. 1000원짜리 한 장하고 500원짜리 2개를 내는 방법과 500원짜리 3개를 내는 방법은 달라. 방법적인 부분에서 전혀 문제가 안 돼. 근데 금액이 중복이 돼버려. 낼 수 있는 금액이 중복이 된다고 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걸 계산하는 게 너무 불편하니까 이런 문제들은 다 푸는 방법을 공식화해버려. 잘 봐. 뭐가 문제가 되냐면 500원짜리가 3개가 있기 때문에 500원짜리로 1000원짜리를 만들 수가 있어. 이게 이것 때문에 문제가 돼버리는 거야. 위의 경우는 100원짜리 4개로 500원 못 만들어. 500원 한 개로 1000원짜리 못 만든다고. 이런 경우는 그냥 풀면 돼. 방법하고 금액이. 근데 작은 돈으로 큰 돈을 만들 수 있을 때는 금액적인 부분에서 중복이 생겨. 그래서 큰 돈을 외워야 되면 작은 돈으로 바꿔버리는 거야. 500원짜리, 1000원짜리 2장을 500원짜리 4개로 바꿔버리는 거야. 그래버리면 500원 4개, 500원 3개니까 결국은 500원짜리가 7개가 있고 100원짜리가 4개가 있는 상황이 돼버려. 이래버리면 이제 500원짜리는 8가지로 낼 수 있고 100원짜리는 5가지로 낼 수 있어. 안 내는 거 빼야 돼. 이렇게 금액을 구해라 라고 이해하는 거 아니야. 그냥 외워라 라는 얘기야.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르륵 하면 말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 풀어볼 텐데 저기 46번을 봐봐요. 46번.
6번을 보면 100원짜리 5개야. 500원짜리 3개야. 1000원짜리 한 장이야. 자, 지불하는, 이제 여기서는 지불하는 경우라고 얘기했는데, 똑같은 얘기예요. 지불할 수 있는 경우, 지불하는 방법,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불하는 방법은 그대로 1000원짜리 1개니까 2가지, 500원짜리 3개니까 4가지, 100원짜리 5개니까 6가지를 낼 수 있는 거야. 근데 아무것도 안 내면 빼버려야 되니까 빼기 1을 한다고. 근데 금액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100원짜리 5개로 500원짜리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지? 500원짜리 3개로 1000원짜리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지? 작은 돈으로 큰 돈을 만들 수 있을 때는 금액적인 부분에서 중복이 생긴다고. 그럼 푸는 방법 외워라. 작은 돈으로 큰 돈을 만들 수 있을 때는 큰 돈을 작은 돈으로 바꿉니다. 1000원짜리 1개를 500원짜리 2개로 바꿔버려요. 그럼 500원짜리 총 몇 개가 됩니까? 500원짜리 몇 개가 됩니까? 5개가 돼버리자, 5개. 근데 100원짜리도 500원짜리 만들 수 있잖아. 그러니까 500원짜리를 100원짜리로 다시 바꿔야 돼. 그럼 100원짜리 25개가 돼버린다고. 그럼 결국 100원짜리 총 몇 개가 돼버리느냐? 100원짜리가 30개를 가지고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을 구하라는 얘기야. 몇 가지겠어? 안 내는 것까지 포함해서 31가지인데 안 내는 걸 빼니까 30가지가 너무나 당연히 100원짜리 30개로 30가지의 돈을 낼 수 있을 거잖아. 그런 얘기야. 자, 근데 이거 다른 점 알겠어? 얘는 100원짜리로 500원을 못 만들기 때문에 만들 수 있는 것까지만 바꿨어. 근데 얘는 100원짜리로도 500원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100원짜리로 다 내려서 바꿨단 말이야. 알겠어? 차이점? 그렇다면 35번을 봐봐요. 35번부터 40번까지 문제는 지불하는 방법의 경우에 쓰거든요. 여기는 별 문제가 안 돼. 100원짜리 5개, 500원짜리 4개면 6 곱하기 5 곱빼기 1 이게 풀면 돼. 다. 36번 500원짜리 4개, 1000원짜리 3개면 5 곱하기 4 빼기 1 하면 돼. 그래서 방법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 근데 금액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42번 봐봐. 41번은 문제가 될까 안 될까? 100원짜리 4개, 500원짜리 5개. 100원짜리 500원 만들 수 있어 없어? 없으니까 문제가 안 돼. 똑같이 풀면 되는 거야. 5 곱하기 6 빼기 1로 풀면 되는 거야. 그런데 43번을 봐봐. 500원짜리 6개가 있기 때문에 1000원짜리를 만들 수가 있어버려. 이럴 때는 1000원짜리를 500원짜리로 바꾸고 1000원짜리 3개를 500원짜리 6개로 바꾸면 총 500원짜리가 12개가 생기게 돼요. 500원짜리 12개로 지불할 수 있는 가지수를 구하면 뭐 12개겠죠. 13 빼기 2 하니까 12가지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풀라는 얘기야. 44, 45번을 들어봐. 저는 4번 몇 번이었지? 44번, 45번 그랬지? 44번, 45번 적었는데 지워버렸잖아. 물어보기가 안 되는 줄 알고.
없어? 45번이요. 됐나요? 안 돼 물어봐. 누가 이상한 거 물어봐. 45번 안 돼? 자, 50원이 4개야. 100원짜리가 6개야. 어? 이거는 예외 상황이 아니잖아. 아무것도 위에 돈을 만들 수가 없잖아. 50원으로 100원 못 만들잖아. 만들 수 있잖아. 얘를 만들 수 있는데, 그러면 얘를 바꾸라고, 만들 수 있는 걸 바꾸라고. 그럼 100원짜리 6개를 50원짜리 바꾸면 50원짜리가 몇 개야? 12개가 되잖아. 결국은 1000원짜리 4개하고 50원짜리 16개로 낼 수 있는 모든 가지수를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됐을까? 알겠죠? 자, 좋아! 자, 여기까지가 경우의 수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순열과 조합, 이제 고등과정 쪽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이게 많이 안 나갑니다. 자, 일단 가볍게 설명하자면 순열과 조합이 무엇이냐, 순열과 조합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런데 문제들은 전 중학교 때 풀었던 문제들이야. 이름을 지어가지고 구분 짓겠다라는 얘기인데, 순열은 뭐냐면 순서대로 배열하십시오, 나열하십시오. 얘를 가지고 순열이라고 합니다. 조합은 그냥 조합이에요. 하여튼간 이게 뭐냐면 우리 중학교 때 이런 거 배웠잖아. 10명 중에서 첫 번째 반장 1명, 부반장 1명을 뽑을 때와 대표 2명을 뽑는 가지수를 구하십시오. 이거 구분지어서 풀었잖아요. 자, 처음에 뽑힌 사람이 반장이야. 몇 명 중에 1명? 두 번째 뽑힌 사람이 부반장이야. 몇 명 중에 1명? 이렇게 풀었어요. 그렇죠? 근데 대표 2명을 뽑을 때는 일단 10명 중에서 1명 데려와. 9명 중에서 1명 데려와. 이래버리면 뭐가 문제가 돼? 중학교 때 그게 안 배웠니? 직책이 다른 때, 직책이 같을 때 막 이런 거, 순서에 상관이 없을 때, 순서에 상관이 있을 때,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처음에 A를 뽑고 나중에 B를 뽑았어. 그리고 처음에 B를 뽑고 나중에 A를 뽑았어. 이 상황이야. 그럼 처음에 뽑힌 사람이 반장이야. 나중에 뽑힌 사람이 부반장이야. 그렇지? 그렇다면 자, A 뽑고 B 뽑을 때하고 B 뽑고 A 뽑을 때가 가지수가 같아 달라. 이 경우가 같은 경우야, 다른 경우야? 다른 경우지. 반장이 달라지는데 부반장이 달라지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를 가지고 순서에 상관이 있는 뭐 경우의 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한 배열하는 문제라고 얘기해요. 배열하는 문제. 왜 배열하게 된다는 얘기는 첫 번째 누가 있고 두 번째 누가 있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 상황이 달라진다고. 순서에 상관이 있게 돼. 이런 경우를 가지고 우리가 순서에 상관 있게 배열하겠다. 순열 문제가 되는 거고. 자, 이런 경우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처음에 내가 잡고 두 번째 경우야. 대표 2명을 뽑을 거야. 처음에 A를 뽑고 나중에 B를 뽑아. 처음에 B를 뽑고 나중에 A를 뽑아. 다른 상황이니 같은 상황이니? 같은 상황이야. 왜? 2명이 대표니까. 이런 차이를 가지게 된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중복이 되니까 줄여줘야 돼. 나눠줘야 된다고. 두 가지가 어차피 이거나 전부 다 A하고 B를 대표로 뽑는 가지수가 돼버리는 거야. 두 가지가 한 가지가 돼. 그래서 우리는 나눠줬어. 이런 대표 뽑기 할 때는 나눠줬다고. 뭐로 나눴지? 2명을 뽑으면 2명을 배열할 수 있는 가지수로 나눠줬어. 만약에 10명 중에서 대표 3명을 뽑으라고 하잖아. 3명. 그럴 때는 10명 중에 1명, 9명 중에 1명, 8명 중에 1명을 데려오는데 중복이 되기 때문에 3명을 배열하는 가지수로 나눠줬다고.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눠줬다고. 기억날 거야. 조합 때 이렇게 했어. 이런 경우를 조합이라고 불러요. 조합은 다음 시간에 배웁니다. 자, 난 차이만 말하는 거야. 순열은 순서대로 배열하는 거, 순서에 따라서 다른 경우가 되는 거. 조합은 순서에 상관없이 그냥 뽑는 거야. 뽑는 거. 한 번에 뽑는 거. 순서 상관없어. 이런 얘기야. 알겠어? 그래서 오늘 해야 되는 건 순열에 대한 기호까지만 친해질 거예요. 순열의 기호. 자, 순열은 뭐냐? 주머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아주머니, 할머니. 자, 주머니가 있단 말이야. 재미없어? 자, 주머니가 있는데
두 자 뽑아서 두 자리 숫자를 만들고 싶어. 두 자리. 그럼 초등학생 때는 얘를 어떻게 푸냐면 1하고 2요. 2하고 1이요. 13, 31, 23, 31. 초등학생 목소리 왜 그래? 자, 이렇게 풀었어. 초등학교 때. 6가지라고 풀었단 말이야. 근데 중학교 때는 자, 머리가 컸다고 12자리에 3개 중에 하나가 오고 1자리에 2개 중에 하나가 와요. 둘 다 일어나야 되니까 고배복책 머리가 풀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는 이런 상황을 복잡하니까 그냥 3개 중에서 2개를 골라 배열하세요. 이렇게. P를 쓰는 이유는 수열이 permutation의 약자예요. permutation. 자, permutation이에요. 잘 쓰지. 자, 하여튼간 그래서 3개 중에서 2개를 골라 배열하세요.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런 상황들을. 만약에 5명이 있어. 5명 중에서 3명을 배열하세요 라고 하면 골라서 배열하세요. 5명 중에서 3명을 골라 배열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쓴다. 그러면서 얘를 계산하는 방법은 3개 중에서니까 3부터 시작해서 2개 하나씩 작아지면서 2개를 곱하는 거예요. 자, 5명 중에서 출발하니까 5부터 출발해서 3개를 하나씩 작아지면서 곱하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어? 이게 계산하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볼까요? 5P5 볼까? 5P5 5명 중에서 5명을 전부 다 배열하겠다라는 얘기. 그럼 나는 5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작아지면서 5개를 곱하겠죠. 5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어들면서 5개를 곱해주겠죠. 그렇다면 결국 MP에는 언제나 N개 중에서 N개를 전부 다 배열해야 되기 때문에 N부터 시작해가지고 자 결국은 1까지 곱해준단 말이야. N개 중에서 N개를 다 배열할 때는 그렇잖아. 5명 배열할 때 5, 4, 3, 2, 6명 배열하면 6, 5, 4, 3, 2, 3명 배열하면 3, 2,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이게 너무 불편해. 다 쓰기가. 그래서 이런 경우 n부터 시작해서 줄어들면서 1까지 곱해지는 경우를 우리는 n 팩토리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줄여서 n 팩 이렇게 읽어주고요. n 팩토리얼 이렇게 얘기합니다. n 팩토리얼은 나중에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이 돼요. 오늘은 그걸 사용하는 부분까지는 안 배울 거기 때문에 일단 가볍게 이렇게 계산하더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5팩은요 5부터 시작해서 1까지 곱해지더라.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알겠지?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n명 중에서 빵명을 배열해라. 가지수 몇 가지일까요? 한 가지예요. 빵 가지가 아닙니다. 경우의 수는 항상 1부터 시작해요. 곱셈은 1부터 시작합니다. 0부터 시작하면 커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1이고요. 지금 안 나와. 이 책에는 안 나와요. 가볍게 말해주는 거야. 0 팩토리얼도 1입니다. 자, 그냥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알겠어? 약속한 거야. 곱하기들은 0부터 출발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자, 364쪽을 보세요. 1번. 5명 학생 중에서 3명 뽑아서 1로 세우라. 5P3 쓰면 돼요. 그렇죠? 2번. 6개의 알파벳 중에서 2개를 뽑아 나열시켜라. 6P2 이렇게. 3번. 10개 중에서 4개를 뽑아 나열하라. 10P4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딱 4개입니다. 자, 오른쪽. 자, 계산하는 방법. 7번. 3P 어떻게 한다고? 3P 어떻게 한다고? 3부터 시작해서 2개를 곱하는데 하나씩 줄어들면서 2개를 곱하는 거예요. 그거 할 수 있겠죠? 25번. 7팩, 4팩. 7팩은 7, 6, 5, 4, 3, 2, 1인데 4, 3, 2, 1로 야구. 계산 문제는 계산 문제입니다. P하고 좀 친해져라 이런 문제들이에요. P하고 좀 친해져라. 하나 더 넘겨봐요. 자, 하나 더 넘겨봐. 28번. MP 지금 채점 해야 돼가지고 급해졌습니다. 마음이 급해졌어요. MP는 M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씩 줄어들면서 곱해라. 내가 56이 되는 거야. 그걸 계산을 해. 그냥 나라랑 2개 곱해서 56이 되는 게 뭐가 있어?
8, 7, 56, 뭐 이게 되겠죠. 그래서 n은 8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32번. MP2는 7n-16, MP2는 n-1은 7n-16. 얘는 계산하면 되죠. 2차 방정식을 풀어버리면 되겠죠. 기호하고 친해지면 되는 겁니다. 알겠어? 아니다. 39번 봐봐요. 39번. 자, 39번 보시면 OPR 곱하기 4. OPR 곱하기 4 빼기 얼마냐? 1440. 4팩은 4, 3, 2이잖아. 그렇지? 4, 3, 12, 4, 6에 24, 3, 122, 60. 그래서 OPR은 60이 되고 싶은 거야. 약분한 거야. 별거 안 했어. 그럼 5부터 하나씩 줄어들어가면서 어디까지 곱하면 60이 되겠습니까? 그 물어본 거야, 지금. 5, 4, 3까지죠. 그럼 R은 뭐가 돼야 돼? 3개를 곱했으니까 3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하라는 얘기야. 여기까지만 하고 빨리 채점하자. 오. 자, 숙제는 그래서 366쪽까지입니다.